그럼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요 이제 청취자의 청각 위치가 요 시트 앞쪽이고 우퍼가 저기. 그러면 한 1m 20이나 1m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차 크기를 보면 요런 크기 아닙니까? 요런 크기에서 요 시트 12인치가 저리 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엄청 세게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아도 있는 소리만 그대로 효과적으로 전달되면 자연스럽고 내추럴을 하고 순도 좋은 베이스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스피커가 또 꽤 좋은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영향 발휘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되면 그러한 투닝할 때 그 문제점, 애로사항 뭐 이런 것들이 없고 순탄하게 투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작업, 객백 작업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뭐 나무 대고 뭐 대고 이래 안 해도 응용을 잘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객백 작업 충분한 겁니다. 뭐 이런 데까지 막 크고 막 이래 안 해도 됩니다. 그것보다 투닝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그 시간에 더 낫다. 자, 이리 보는 거죠. 마음대로 제조하면 안 되겠죠. 손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뭐 그냥 바로 하면 뭐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뭐 이런 게 항상 있으면 좋겠죠. 이 펜철 많이 쓰입니다. 이게 있으면. 요 카바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자, 저쪽 객백 작업도 충분히 했지만은 딱 스피커 바로 앞에 요만큼이죠. 자, 여기 플라스틱이 있다 이 말이죠. 플라스틱이. 그럼 뭐 어차피 객백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앞쪽에 이 콘지가 요만큼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에너지를 발산시킬 때 이것 때문에 못 가고 퍼지면서 이 시트가 생각보다 또 스펀지가 두껍고 앞에 레저가 있지 않습니까? 텅 빈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압력이 뒤로 트렁크로 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트렁크로 못 가게끔 객백 작업을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앞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조용하게 듣는 스타일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크게 듣는 차주의 청취 스타일, 거기에 또 약간 비례해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 고무가 그래서 이걸 팍 때리면 이 관절 부분이 뜹니다. 여기 살짝 가동할 때는 괜찮아요. 세게 가동하면 뜹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요만큼이 바로 콘지 앞에 80%가 플라스틱 아닙니까? 옆으로 가겠지만은 퍽 해가 퍼지는 것보다는 둥 하면서 앞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잡음도 있고 이것도 없앨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걸 없앴을 때 이 시트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떼봤을 때 시트의 기능에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떼버리고 대신에 시트의 기능이 발걸이가 있지 않습니까? 발걸이가 이제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리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아무 때나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것을 하기 위함 이쪽에 바하고 또 이 시트가 넘어왔을 때 이게 강하게 뒤로 기대면 뒤로 넘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에 스톱바를 작업한다. 그러므로 해서 이걸 열었을 때도 좋고 닫아도 이 공간들이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운드에 도움이 많이 된다. 된다가 아니고 많이 된다. 그래서 요 아까 시트 쪽에 개선한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딱 열면 멋지죠. 이렇게 막 쫙 보기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도 다 이제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제 이쪽 뒤편으로는 갈 일도 없고 때가 좀 많죠. 네. 뭐 녹인지 뗀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눌러지는 것도 좀 애나고 이게 상태가 좀 이 정도면 상태가 쉽게 말하면 메롱 상태가 메롱하다. 안 좋다 이게. 이게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길 잘한 거죠. 전기가 잘 못 간다. 가기는 가는데 이게 동맥 경화가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반갑습니다. 라오르 사운드 이동규입니다. 앞에 보이는 차는 누 EF 소나타입니다. 누 EF 소나타는 과거에 이렇게 카 오디오가 한참 이제 번창하는 그 시기에 인기 있던 차죠.
나이 불문하고 많이 이제 타고 다니는 차였습니다. 이게도 오디오를 많이 달았었죠. 그 누그랜저 노는 그 시기니까. 그러면, 이 차가, 스피커 시스템이 이제 앞에 투웨이, 우퍼, 요렇게 총, 5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리가 좀 안 좋아서 일단은 이제 왜 안 좋은지도 또 점검도 해야 되고 좋은 소리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샵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또 음악을 튜닝하기 전에 판단해보고 또 오디오 시스템이 뭐가 또 잘 돼 있고 뭐가 좀 부족하고 보강해야 되는지 급선무적인 것들을 집어서 설명하고 또 그것을 다 보완한 이후에 다시 한번 튜닝하고 튜닝이 완료된 소리를 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음악을 먼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스피커는 일단은 5개. 오디오 시스템을 대략 보면 알트를 180A 좀 크죠. 그리고 이게 파란 색깔로 브라스를 이렇게 따서 여기 체결했으니 요즘 차하고 다르죠. 그냥 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게이지가 다른 거로 가죠. 하는데 요 선이 좀 오래된 듯한 느낌은 있고, 요거 예전에 차주가 이 휴즈 홀더가 결선 상태가 안 좋아서 열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요 이제 뒤에 앰프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털어도 50A 이상 먹기 힘듭니다. 요 시스템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웬만하면 요 수준에도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안 생기는 것보다 전기가 좀 더 저항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는 퓨저, NR 퓨저를 꼽는 게 이런 이제 음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디오 시스템의 차량에는 그것이 더 맞다. 그러니까 열을 받아서 문제가 생겨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저항 없는 전기를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요 NR 퓨저 좀 큰 것으로 교체가 되면 좋겠다. 그럼 트렁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게 누 EF 소나타 뒷모습이죠. 트렁크를 가보면 이렇게 앰프가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다 붙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앰프 아랫단에는 요 나무 밑에 보조 배터리와 정류 캡에 같은 게 있다니까 그럼 확인하기 힘드니까 됐고, 또 결선 형태는 일단은 안정적인 형태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엑산트 70W 2채널이고 요게 150W 2채널짜리 작고 C2K 앰프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우퍼가 12인치가 있는데 저 AVI 우퍼의 박스 사이즈 실드가 저 정도 하면 됩니다. 뭐 조금 더 커도 되고 조금 더 작아도 되고 조만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뜰패 있지 않습니까? 실내 보이죠? 실내가 브러쉬 불을 켜서 여기 뜰패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객백 작업이 안 됐다. 요 부분에 이제 텀이 있죠. 텀. 요 까만 거는 차 끼고 요 이쪽 새까만 거는 우퍼박스죠. 요 텀이 보이죠. 텀. 그러면 저 텀으로 통해서 우퍼의 소리 에너지가 다시 뒤로 와버립니다. 앞쪽으로 시트가 없으면 앞으로 가는데 앞쪽 시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트 쪽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팔걸이를 항상 내려서 다니면 이 소리가 이 우퍼 보이죠? 이 소리가 실내로 좀 들어오는데 크게 저항이 없는데 여기 플라스틱 보이죠? 플라스틱 요 닫고 보통 이렇게 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우퍼 소리가 이 우퍼 콘제서 유발시키는 그 에너지, 그 소리 에너지가 실내 쪽으로 잘 못 들어오죠. 요 막혀 있으니까 플라스틱은 어떤 물도 통과 안 되고 소리도 통과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있지만은 소리를 잘 내려면 이쪽 측면에 요 시터 이쪽 측면 이쪽으로 소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이 아랫단도 있지 않습니까? 아랫단 그 엉덩이 시트 쪽으로 그렇게 이제 비집고 소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실제적인 소리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진동에 약간의 그 미세한 진동에 의한 그 소리가 또 들어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우퍼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소리가 실내로 다 들어오게 하려면 요 공간 등 뚫힌 거 이 뒤로 다시
가버리지 않습니까 소리가. 그럼 요 공간도 막히고 요 시트를 드러내서 요 뒤쪽 시트 뒤에 이제 좀 더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소리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약간 개선을 하고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앞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문자 그걸 열었을 때 좀 묵직합니다. 이게 안에 이게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은 열어볼 필요는 없고 이 작업을 한 거로 봤을 때 좀 난이도 있게 잘했습니다. 작업을. 그러니까 이 정도의 퀄리티 있게 작업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안쪽에 어떤 방음이나 방진 형태도 잘 돼 있을 것으로 유추해보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따로 내보면 작업의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 뭐 손을 꼭 반드시 빡 봐야 될 것인지, 아쉬운 대로 그대로 들어도 될 것인지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외행 형태로 봤을 때는 퀄리티 높게 작업이 잘 됐다. 그리고 이것도 좋습니다. 보니까 요 고음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고음의 각도도 그렇고 디자인 형태가 아주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게 요 정도면 아주 이제 퀄리티 있게 A급으로 한 거라 보여지죠. 이게 각도도 이 정도면 나쁜 건 아닙니다. 괜찮고, 조금 더 위쪽으로, 여기 조금 더 약간 이쪽으로 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도, 요 각도 에필러의 어떤 그 선, 이게 제작한 선이라든가 이 형태가 아주 좀 잘했습니다. 약간 이 정도면 잘한 겁니다. 그냥 이게 눈에 봤을 때 이게 완성도가 높습니다. 95점 정도 되겠습니다. 점수를 친다면. 그래서 소리 내는데 각이 안 맞았어 뭐 어떠니, 이건 아닙니다. 잘 나옵니다. 도나도 이 정도면 아주 잘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작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에 헤더 유닛이야 굳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안 놓아도 이런 기능들 아닙니까? 이게 볼트메다하고 이런 것들인데, 과거에 인기 있던 제품들이죠. 이게 굳이 민자가 안 맞아도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는 이게 음악을 따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죠. 그리고 이거 프리앰프는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살리면 이 속에 크로스바, 디지털 프로세서 크로스바를 못 쓰죠. 그래서 아마 죽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크로스바가 있는데 아날로그 형태로 크로스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주는 이제 이 크로스바를 쓰기 위해서 아마 이걸 달았다 그냥 꽂기만 꽂아놨고 공간 메우기 위해서 안 쓰고 있다. 그렇게 그럼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제 서브우퍼하고 서브우퍼의 이제 객백 작업 시트 쪽에, 그리고 앞쪽에 이제 휴저 원활한 전기, 이제 180A 제네레이터 돈을 치는 것도 150 넘어갈 건데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트렁크 또 앰프 렉 밑에 하단부에 또 보조 배터리까지도 넣고 여러 가지 또 돈을 썼습니다. 돈을 쓴 것만큼 전기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문제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휴저를 좀 큰 거로 바꾼다. 그리고 이제 또 4게이지 전원 선이 또 녹이 썰었는지 이제 세월이 좀 지난 것처럼 보이니까 녹이 아니라도 때가 더 묻은 건지도 또 점검도 할 겸 그거 작업하고 튜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시트를 풀었습니다. 디시트 풀 때 한 가지 또 제가 이게 볼트가 조금 이렇게 이게 나사산이 뭉개졌죠. 이게 좋을 때 그냥 딱 자기 산에 딱 맞게끔 딱 몇 바퀴 한두 바퀴 돌리고 전동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걸린 상태에서 전동으로 억지로 돌려버리면 이 나사산이 뭉개집니다. 그럼 억지로 들어가겠죠. 계속 때리니까 이제 임팩으로 치면서 하니까 이게 나중에 풀 때는 안 풀리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어차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더블드 좀 칠하고 손으로, 임팩으로 풀지 말고 손으로 풀어야 됩니다. 더블드 칠하면서 손으로 풀고, 더블드 칠하면서 손으로 풀고 그러면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럼 넣을 때도 조심해야 되겠죠. 양쪽 선 망가졌으니까 또 다른 나사가 있으면 다른 나사를 교체를 하고, 항상 더블드를 좀 칠을 하고 넣으면 뭉개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안 맞아도 잘 들어갑니다. 근데 더블드를 안 칠하면 몇 바퀴, 한 두세 바퀴 손으로 돌린 다음에 임팩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안 풀리거나 또 잘 안 좋아질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더블드 칠을 좀 듬뿍 하고 손의 힘으로 줘야 잘 좋아집니다. 역시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보니까 요 아서 그라운드 한 것 같은데 볼트 레싱 잘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 보면 보이죠. 지금 여기가 이게 이 카바, 이 플라스틱 소리가 빵 나면 이쪽에 플라스틱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막고 있는 거죠. 이게 플라스틱이 없으면 괜찮은데, 없고 이쪽에
스폰지 시트죠. 뿡뿡 파이지 않습니까? 엄청 좋은 겁니다, 이게. 소리 들어오는 데는. 이게 바로 저 스피커가 그 에너지를 표출하는 그 공간 바로 주변에는 이런 스폰지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밴드패스 형식의 약간 이제 앞쪽에 음압이 발생하면서 에너지가 더 많은 에너지를 넣어줬을 때 스피커가 더 빵빵하게 움직이죠. 요 약간의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빠져나가면은 퍽퍽거립니다. 보름 올리면 퍽퍽거리거나 아까처럼 소리가 보름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 크면 아무튼 간에 소리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 순도 좋은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을 이제 개선하는 소리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스피커 콘지 주변에 그 소리가 100%는 아니라도 한 7, 80% 이상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을 할 겁니다. 그럼 개선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 매트를 돈을 최대한 자재를 안 들어가고 DIY로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탁 떼내버리고 매트를 쫙 발라버리면 더 편한데 이놈을 살리면서 이 스피커의 소리가 시트 쪽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일을 할 거죠. 그러면 이 스피커보다 조금 큰 우퍼박스는 이 정도만 하고, 이게 필요한 공간만큼 우퍼박스보다는 작게 여기에 이제 일단 잘라내고,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공간만큼 영역만큼 잘라내야 되겠죠. 표시를 대충 대략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쪽으로 하고 아랫단에는 살짝 접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작게 해서 일단 요걸 풀지 말고 잘라내면서 자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가위를 철판 가위를 가와야 되는데 가왔네. 이거는 가위가 안 잘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쓰는 그런 매트죠. 이렇게 보이죠, 그죠? 저도 이제 이런 매트를 선택할 때 자동차 회사에서 쓰는 게 내 눈에는 좋게 보이니까 그런 걸 찾아서 이제 발품 팔아서 이게 다니면서 이제 그런 매트들을 이제 제가 선택을 해서 구해 쓰죠. 안 잘리네. 그럼 이거는 칼로 들어가시고 칼로 갖고 칼을 이제 좀 위험해 보이니까 작업할 때도 칼을 좀 자제하고 있거든요.
완전 완벽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선에서 요 정도 하고 박스는 뭐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 정도로 합니다. 그 정도 하고 여기에 타카를 이렇게 박아보고 이게 앞 단면 부직포 이게 가이즈도 이게 정확하게 안 하면 잘 안 됩니다. 까다로운 작업 소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타카는 나중에 또 우버박스가 지금 고정 상태가 그리 좋지가 않아서 우퍼가 좀 출력 있게 때릴 때는 건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 타카는 아마 나중에 다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를 이렇게 해서 부직포를 통과할 때는 은밀히 됩니다. 그럼 부직포가 이렇게 씹혀버리거든요. 네? 지금 제가 작업하는 게 돈으로 치면 300만원 넘는 겁니다. 이제 소리를 씻을 때 요거 하고 안 하고 이 차에 안 하고 300만원치 베이스 보강하기 위해서 300만원치 쓴 거에 효과를 본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하면 그래서 기초 작업이 그만 중요한 겁니다. 기초 작업이 잘 돼 있을 때 좋은 소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기초가 힘들죠. 기초가 잘 돼야 건축물이고 뭐든 사람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 순서가 기초 체력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계 훈련 때 기초 체력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베이스판이 잘 돼야 기량을 발휘하든지 실력을 발휘하든지 뭘 할까 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카오디오 장착하는 자체가 장착을 잘 할 수 있는 게 기초가 잘 되는 거라. 기초가 잘 되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숨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그냥 뭐 조기에 축구 선수 모아놓고 히딩크 감독이 축구 대회를 나가는 거하고 현재 국가대표 선수를 가지고 뵙고 동네 그냥 코치 한 명이 동네 조기에 코치 한 명이 축구 해봐라고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이 감독이 있으나 없으나 잘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초가 잘 되면 일단은 카오디오, 이제 음악기기 자체들이 다 소리 좋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뭐 기초가 안 돼 있는 거는 아무리 잘해봐도 한계가 있는 거죠. 요라고, 여기에는 지금 뒤에서 보면 이 비지 않습니까? 같은 질감으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보면 보이니까
저 지금 벌써 이만큼만 해도 아 소리가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 이제 매트 값을 절약할 수 있죠. 매트 값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매트 없이도 이런 차 뒤 구조를 보고 이렇게 이제 개선을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뭐 쉬는 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이제 왜냐면 이 뒷팬에가 저런 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질감으로 이 카페터 카바 질감으로 보이면 좋지 않습니까? 매트 바르면 매트 시커먼 게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은 이 부분을 팔아야 되겠네. 이해가 됩니까? 여기는 그냥 이게 비틀어져. 여기 지금 비틀어져 있죠. 시트 열면서 아무 때나 넣었을 수 있습니다. 딱 마사가 포켓에서 그때 딱 내려야 됩니다. 그럼 이 전에는 이제 칠판 피스 받고 거시기 하고 하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도 이제 피스를 한번 잡고
여기는 청상은 이제 매트를 가지고 매트를 일부만 이제 이 발라도 뒷변에는 이제 매트가 안 보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매트를 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붙고 잘 떨어지고 묵직한 거. 아무래도 이게 플라스틱 이게 좀 잡아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비싼, 매트는 좀 비싸지만은 효과는 좋습니다. 그럼 떼면 또 잘 떨어집니다. 떼면. 또 붙이면 또 붙습니다. 이것도 뭐 한번 매트 이쪽에 붙여주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아랫단에 이 정도 해갖고 이 매트가 좀 묵직하면 있는 소리도 좀 잡아주겠죠. 그래서 또 이게 좀 저가형 매트들은 잘 붙는데 나중에 뭐 매트에다가 뭐 손보려고 떼면 이 달라붙어 가지고 더럽습니다. 막. 이건 떼면은 쫙 떨어집니다. 힘을 조절 잘해서 하면 또 붙이면 또 다시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매트가 이제 여러 장을 막 10장 이렇게 뿌리면 부담이 되는데 뭐 한 장 이런 거는 크게 놓지도 않고 그래서 한 장 이런 거는 비싸도 이게 가치가 좀 충분히 발휘합니다. 남은 거 가지고 이게 이런 부분에 이제 대칭적으로 너무 또 성의 없게 또 발라져 있으면 못 쓰는 걸 줄 쓰다가 바른 것처럼 느껴지니까.
좀 짧네. 여기 살짝 바닥으로 딱 붙여버리면 그 공기가 들고 나가는 것도 이게 발랑발랑 거리는 것도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 아랫단에 이렇게 붙여주면. 조금만 발라놔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좀 낫지 않습니까? 이게 OEM사에서 딱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그리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이 매트가 이제 좋은 게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음질도 좋고 수명도 길고 유해 물질 안 나오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절천 동상 처음에 비쳤을 때의 어떤 소리 느낌하고 좀 많이 다른 느낌으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앞서 갑니다. 손 보면 또 다 새로 해야 돼.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디시터 이 부분에 피스를 철판 피스 짧은 거를 한 2개 정도 2개 정도를 박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트 넣을 때 이게 들어가면 딱 붙어 있겠지만 넣을 때 걸릴 수가 있겠네. 그래서 2개 정도 이 피스를 한다고 이게 석고 피스인데 철판을 들어가서 간지 빠지네. 이제 소리가 여기서 나온 소리가 트렁크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죠. 이제는 약간 들어가는 거는 그게 매트를 도배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서 이 들어가는 소리가 최대한 절제하고 이 앞쪽에 시트가 있기 때문에 이 빵 씻을 때 그 시트 때문에 금방 못 빠져나가는 압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밀도 그 안에 기압 그러니까 뒤로 빠져나가 버리면 그 기압이 더 압력이 차야 시트를 뚫고 나갈 에너지가 생길 건데 이 압력이 탁 생길 때 시트 때문에 못 가니까 요 앞에 플라스틱 커버도 있고 그래서 뒤로 지금까지는 다 편 뒤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만큼 밖에 안 뜰 필요 있었고 그러니까 70%는 뒤로 갔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이 70% 진짜 70%는 뒤로 갔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마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것을 보고 일종의 객배, 트렁크 객백 작업이라 객벽 뭐 이렇게 이쪽과 트렁크와 실내의 백을 이룬다 해서 객백 작업이라 하죠. 이게 뭐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쓸 수 있는 말이고 파워디오에서도 자주 쓰는 용어죠. 객백 작업이. 객백 작업으로 함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에너지가 이 콘지에서 노는 에너지가 압력이 한 번 더 차면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디시트의 스펀지를 통과해서 들리거나 이쪽으로 해서 다 에너지가 전기자로 분출되는 거죠. 그래서 객백 작업이 중요성. 그리고 뭐 대충 작업할 때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시간, 인건비, 재료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이제 뭐 또 견적이 올라가 10만 원에서 올라가면 또 안 되니까 간단한 오프나 뭐 저가형 간단하게 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이래 하면 좋겠지만 이제 가성비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시스템이면 필수적으로 객백 작업은 들어가야 된다. 왜?
돈을 많이 썼으니까. 돈을 많이 쓴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제 작업 과정 중에 하나죠. 아우디오에서. 그럼 요리해서 저 시트를 조립하고 이제는 저쪽 디시트 쪽에 발걸이 쪽에 잡음이 날만한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거 확인하고 잡음 날만한 게 없으면 이제 이 카메라 앞으로 좀 가서 조립을 하면 되겠죠. 그럼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요 이제 청취자의 청각 위치가 요 시트 앞쪽이고 우프가 저기. 그러면 한 1m 20이나 1m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차 크기를 보면 요런 크기 아닙니까? 요런 크기에서 요 시트 12인치가 저리 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엄청 세게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아도 있는 소리만 그대로 효과적으로 전달되면 자연스럽고 내추럴을 하고 순도 좋은 베이스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스피커가 또 꽤 좋은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영향 발휘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되면 그러한 투닝할 때 그 문제점, 애로사항 뭐 이런 것들이 없고 순탄하게 투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작업, 객백 작업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뭐 나무 대고 뭐 대고 이래 안 해도 응용을 잘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객백 작업 충분한 겁니다. 뭐 이런 데까지 막 푸고 막 이래 안 해도 됩니다. 그것보다 투닝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그 시간에 더 낫다. 자, 이리 보는 거죠. 시트는 이쪽 부분 이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 관절에서 잡으면 이 정도는 뭐 요대로 관절에다가 뭐 붙일 수는 없고 요 정도 잡음이 떨리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고 지금은 잡음이 날 수가 있죠. 예전에는 공기 압력이 약했는데 지금 세졌지 않습니까? 날 수는 있는데 그냥 이 카바를 확 뽑아보는 것도 좋겠는데 카바를 한 뽑아버리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바를 뽑아야 음도 잘 지나갈 것 같고 이 카바를 한번 뽑아보고 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구조적으로 뺐을 때 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빼버리면 여기다가 이제 다른 것을 대고 안무를 하고 조금 이런 점 있어도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막혀있어 뭐 작업 납니다. 작업. 그러면 이 높이에 맞춰가지고 이 높이에 맞춰서 이게 실제로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렸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이 높이 표시를 하고 카메라 각도를 조금 가까이 해서 이게 디시트 카바를 빼모로 해서 작은 발생과 공기 유입 이도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기 유입도 좀 받고 이제 이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차주가 좀 큰 소리를 듣는 스타일이라고 했으니 크게 들었을 때 그 작은 발생은 생긴다. 크게 안 들으면 안 생길 낀데 크게 들으면 생긴다. 네, 이거죠. 그래서 크게 듣는 기준으로 작업 패턴을 가는 거죠. 이게 뭐로 갖고 돼 있지? 요 뒤편에 이제 십자 드라이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풀고 십자 드라이버를 주먹 드라이버 가지고 들어간다. 눌러서 요 세 개를 풀면 되거든요.
플러스 보이죠? 그냥 하나 플러스 세 개를 그러면 지금 제가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고마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새 차다. 차를 자주 바꾸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걸 안 하겠죠. 차도 이제 오래됐고, 이제 차를 바꾸더라도 꼭 이제 이런 걸 따자는 그런 이제 고가의 차량. 중고차 금액이 뭐 옵션이 하나라도 없으면 뭐 금액을 확 다운시킨다든가 매매상사에서 매입할 때. 그런 차는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겠죠. 손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뭐 그냥 바로 하면 지금은 그럼 이제 요 선에서 제가 바를 하나 대고 바 하나 대고 요 선에서 하나 대고 이 시트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건 뒤로 안 해도 되겠네. 딱 받치네. 안 되겠네. 이쪽에 요게 바 하나 대고 여기에 바 하나 대. 요 밑에 쪽에 바는 요걸 잡아줘야 되고 위에 바는 혹시나 사람이 기댔을 때 이게 뒤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작업을 일단 하고 또 그 작업도 또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뭐 이게 간단한 거니까 길이가 260으로 해서 260에서 260이니까 500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뭐 이런 게 항상 있으면 좋겠죠. 이 펜철 많이 쓰입니다. 이게 있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아까 풀었던 그 피스 봤죠? 그 피스에 이제 좋을 거니까 구멍을 내야 되겠죠. 피스 간격은 245인가? (245) 245가 피스 간격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구멍이 맞는가 확인해보고, 예, 구멍이 맞으니까, 그러면 드릴로 짧았던 게 까칠하니까 요런 거 하나 사면, 요런 거 한 2, 3만 원 합니다. 그럼 싼 거, 뭐 중국산 싸구리는 뭐 얼마 안 합니다. 만 원도 안 하고. 좋은 거는 한 3만 원, 4만 원. 요게 이제 요 45도 각도로 요게 까칠하게 이게 되어 있는 표면을 요렇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보이죠? 이렇게 반짝반짝. 그걸 까칠, 똥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자르고 나서 이렇게 맨 따듬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둥근 것을 이렇게 맨을 따듬는 거니까. 여기서 다 끝난 거 아닙니다. 한 개 더 남아, 공정이 하나 더 남았죠. 위에는 그 시트가 이제 더 못 오게끔 이제 섭도바 역할을 하는 거고, 섭도바 요거는 위에 겁니다. 밑에는 이제 밑에 거는 쇠는 레자, 그 중간에 팔걸이 그 레자 당기면서 레자를 고정해주는, 뭐든 대충 하면 이렇게 자세가 안 나옵니다. 자, 뭐든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자세 아무 때나 한 게 모양이 아무 때나 나오는 거죠. 이게 제가 엄한 데서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건 이제 천 테이퍼죠. 천 테이퍼. 후지포 테이프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됐고, 그럼 요거는 이제 밑에 그 팔걸이에 레자를 이렇게 붙여야 되죠. 이렇게 이제는 다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조립하면 되겠죠. 이제 실내에서는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러면 요 카바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자, 저쪽 객백 작업도 충분히 했지만은 딱 스피커 바로 앞에 요만큼이죠. 딱 여기 플라스틱이 있다 이 말이죠. 플라스틱이. 그러면 어차피 객백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앞쪽에 이 콘지가 요만큼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에너지를 발산시킬 때 이것 때문에 못 가고 퍼지면서 이 시트가 생각보다 또 스펀지가 두껍고 앞에 레저가 있지 않습니까? 텅 빈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압력이 뒤로 트렁크로 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트렁크로 못 가게끔 객백 작업을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앞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조용하게 듣는 스타일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크게 듣는 차주의 청취 스타일, 거기에 또 약간 비례해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 고무가 그래서 이걸 팍 때리면 이 관절 부분이 뜹니다. 여기 살짝 가동할 때는 괜찮아요. 세게 가동하면 뜹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요만큼이 바로 콘지 앞에 80%가 플라스틱 아닙니까? 옆으로 가겠지만은 퍽 해가 퍼지는 것보다는 둥 하면서 앞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잡음도 있고 이것도 없앨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걸 없앴을 때 이 시트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떼봤을 때 시트의 기능에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떼버리고 대신에 시트의 기능이 발걸이가 있지 않습니까? 발걸이가 이제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래 했을 때 요게 이제 아무 때나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것을 하기 위한 이쪽에
바하고 또 이 시트가 넘어왔을 때 이게 강하게 뒤로 기대면 뒤로 넘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에 스톱바를 작업한다. 그러므로 해서 이걸 열었을 때도 좋고 닫아도 이 공간들이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운드에 도움이 많이 된다. 많이 된다가 아니고 많이 된다. 그래서 좀 전에 요거는 이제 위에 스톱바는 이걸 했죠. 이걸 해서 구멍 내는데 맞춰가지고 내가 와사를 안 구웠네. 사이즈 맞는 거 찾는다고 시간이 갈 때 통으로 보니까 왔습니다. 이게 사이즈가适当하게 맞는 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제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이거 성질 급하게 일을 할 때는 이게 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으로 뽑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 원자리에 용맹하고 그다음 이쪽에 제가 구멍 낸게 이제 대충 맞다고 보고 안 맞으면 또 새로 내야 되겠죠. 대충 맞네. 예, 그러면 그 안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라인보다 이 바보다 아랫단에 우퍼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럼 요거는 일단 요거 먼저 조우고 여기에 요것도 살짝 보일 것 같으니까 천 테이프를 좀 발라 보이는 부분만 좀 바르고 이쪽 보이는 부분만 바르고 나머지 부분은 요즘 이제 좋은 투명 양면 테이프 그거로 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 먼저 조립을 하고 요게 이제 여기에 붙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제 피스를 좋았지만은 원래 이렇게 붙어야 되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붙으면 이게 이제 돌리실 때 맞네.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양면 테이프로 요거로 가지고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요걸 반 많아서 요거는 가위가 이게 한복 가위 비슷한 거로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갖고 잘라야 잘 안 들어붙습니다.
아주 그냥 완벽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했죠. 저거 빼내고. 그다음에 요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을 닫았을 때도 요거 보이죠? 요거 닫았을 때면 돌려서 들리자는 거죠. 네, 이렇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뭐 굳이 저 OEM 카바보다 저는 이게 더 보기 좋네요. 내 차락하면 오디오를 안 달았어도 저는 좀 시원시원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복잡하고 깝깝한 거 싫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다 이게 택백 작업 외에도 앞쪽 그 팔걸이의 어떤 그 구조에 대한 어떤 개선도 되게 간략하게 이렇게 작업한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전원 초기에 시스템 점검할 때 전원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뭐 흠을 잡으려고 보면 다 나쁘겠지만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여기에 휴즈가 뒤에 시스템에 비해서는 좀 약하고 그래서 좀 전기가 잘 진행할 수 있는 NR 휴즈를 이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것을 일단은 교체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했으니까 양면 테이프 안 떨어지는 건 헤라로 이렇게 밀면 떨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일단 풀었을 때 뒤에도 보조 배터리가 있다 했으니까 뒤에도 보조 배터리가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겠죠. 그러면 전기가 통하는지도 확인할 겸 일단 풀어보고 좀 때가 좀 많죠. 네. 뭐 녹인지 뗀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눌려지는 것도 좀 애나고 이게 상태가 좀 이 정도면 상태가 쉽게 말하면 메롱한 게 메롱 상태가 메롱하다 안 좋다 이게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기를 잘 한 거죠. 전기가 잘 못 간다. 가기는 가는데 이게 동맥 경화가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색깔이 조금 이게, 약간, 색깔이 노란 쪽에 가까워야 되는데 약간 이제 황색에 가까운 색깔이 아닙니까? 이거는 왜 그랬냐면 열을 많이 받으면 이런 색깔을 변합니다. 구리를 열 처리를 하면 저런 색깔이 되거든요. 열을 많이 받으면, 저런 색깔로 된다. 이게 어떤 뭐 전기가 지나가면서, 예를 들면 뭐, 이거 이래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그럼 딱 하고, 요 입력부터 일단 까보겠습니다. 까서 문제없는 수준까지 몇 볼트 향이하고 13볼트, 11.2. 뒤에가 보조 배터리 때문에 전기가 나오죠. 쇼트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라내고, 이만큼을. 이제 끝을 자르면 안쪽에는 좀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이 끝이 이제 산소하고
이제 공간, 이 공기가 접촉하면서 수분하고 이렇게 이제 시커멓게 되는 거죠. 요거는 좀 낫는데, 열 때문에 이런 색깔이 변했는데, 요것도, 요 끝은, 요리, 수분과 산소가 접촉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잘라내고, 그럼 요 부분이 이제 구리 원 색깔 녹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구멍이 큽니다. 크죠? 이렇게. 위에서도 좋아하고, 측면에도 좋아하고, 큽니다. 커서, 크니까 이게, 영재이지 수준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크니까, 이제 접어야 되겠죠. 구리를 좀 길게 까서, 접어가, 좀 최대한 풀고, 크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이제 이렇게 풀고, 이것도 풀고, 이게 피복도 수축 더 하는데, 이게 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양 길이가 한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한 1.5cm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cm 정도 까가지고 3cm 정도 까서 구리를 시원하게 까서 피복은 이렇게 땡돌러 야금야금 반만 집어서 그래가지고 제끼면 이게 웬만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이렇게. 까니까 그래도 이거 그 상태는 좋지는 않은데 이 안쪽에는 또 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열을 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 부분에 부분에 약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좀 이렇게 껄거내 비우고 때를 좀 뺏기내고 이렇게 다시 이제 까야 되죠. 까가지고 깨끗하게 까야 됩니다. 까가지고 이걸 접어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빡빡하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위에 이거부터 일단 줘고 이게 휴지를 고정하는 볼트니까 이게 좀 더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줘고 이제 이거 갖고 두 겹이니까 안에 공간이 좀 꽉 찼겠죠. 그러면서 이걸 저으면 어느 정도 밀도 있게 빡빡하게 압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빡빡하게 빡빡하게.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3cm 정도 까서 아까 이제 끝이 이 색깔이었지 않습니까? 한 3cm를 까서 피복을 다 깐다 생각하지 말고 피복의 반만 이렇게 찝는 반만 잘라서 고리가 상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왜 이러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깠으니까 이쪽도 비슷한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이게 끝만 자기 때를 이 피복 쪽에 이제 습도나 온도 변화에 의해서 녹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약간 이제 부식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거 이리 됩니다. 습비가 선이든 이제 전연선이든 그게 피복 쪽에 이제 먼저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요것을 또 접어야 되겠죠. 접어서 이 부분 잘라버리고
이 피복이 이게 피복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 조심해서 이런 것들은 이 끝에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피복이 요걸 이 무드볼트를 피복을 많이 안 까면은 피복 위에 무드볼트가 좋아지버릴 수가 있죠.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피복 입구까지 딱 있어야지 안쪽까지 있으면 안 되겠죠. 요 현재 이 제품의 경우에는 지금 뭐 튜닝하러 왔는데 튜닝하러 왔는데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을 보는 겁니다. 요 이제 피복을 눌린 게 아니고 구리를 눌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더 잘하려고 하면 공기 접촉을 막기 위해서 부틸 테이프 이 부틸 테이프를 잘라가지고 이놈을 잘라서 여기에 눌러 공기 접촉을 막아주는 거죠. 공기 접촉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그 다음에 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럼 아까처럼 시커먼 거 아까 봤지 않습니까? 시커먼 현상 보기는 좀 안 좋을지 몰라도 이게 이제 뭐 트렁크에 뭐 진열하는 쇼카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해주고 이쪽도 이 정도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까 그게는 눌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눌린 무드볼트가 눌린 자국이고 이 틈으로 공기 수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어째서 좋은 전기 신호가 에너지가 잘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반 이상의 저항을 받겠죠. 퓨즈도 저항 받고 쪼매난 후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진짜 절대 그리 안 됩니다. 절대 한 5년 있어도 뿌리 색깔 똑같습니다. 궁금하면 실험 해보십시오. 궁금하면 실험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야 되니까. 온나. 아유, 오랜만이네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는 이게 지금 이게 투명 양면 테이프 이게 놓은 지가 뭐 한 3년 5년 됐습니까? 이게 그전에는 이게 없어갖고 붙일 때 참 이게 안 좋았는데 요즘은 이게 놓는 바람에 시구에서 이런 걸 누가 빨리 개발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투명 양면 테이프가 잘 붙고 또 떼면 또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래된 시스템을 이렇게 휴저라든가 체결 단자 있는 부분을 한 번씩 내가 오디오 시스템이 좋고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시스템이라면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이상 없을 때가 있고 조금 전처럼 시큼해가지고 찝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몇 년 지나도 문제 없도록 한락하니까 조금 전에 지금처럼 하면 된다. 이게 뭐 작업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 방법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긍정적인 효과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시스템에 굉장한 손실이 알게 모르게 오는 손실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오는 손실. 사람 몸이 20대보다는 40대가 조금 똑같은 조건에서 좀 약할 것이고 40대보다는 60대가 약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병원 가도 아픈 데도 없고 내가 불편한 게 없어. 그런데도 20대보다는 60대 간에 60대가 공을 차면 조금 거시기 할 거 아닙니까? 아픈 데도 없고 아무 이상 없고 내 건강한데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죠. 이제 이런 데서 아까처럼 그런 조금 저쪽에서 조금 이쪽에서 조금 이게 조금 이게 모아지면 그게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스템 점검이 무엇이든 필요하다. 이런 거는 스스로 하면 되는 거죠. 제 동영상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또 오디오 전문가한테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오디오를 오래 했는데 과거로 올라가서 5년 차에 오디오 사업을 하고 있다. 열정을 가지고 지금 돌이켜 보면 5년 차에 그 열정과 정성으로 하는 그 행태가 지금 생각해보면 다 미비하다 이 말이죠. 매일같이 작업을 많이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미비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10년 차 됐을 때는 미비한 부분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오디오를 만약에 5년, 10년 한 사업이라도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들을 그동안에 깜빡 잊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소한의 오디오 소리를 내는데 악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 개선하고 이제는 이제 음악을 이제 들어보는 게 튜닝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요 아까 시터 쪽에 개선한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딱 열면 멋지죠. 이렇게 막 쫙 보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도 다 이제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제 이쪽 뒤편으로는 갈 일도 없고 요 열면은 이 원 소리가 양면 테이프가 떨어졌네. 요쪽에 양면 테이프를 한 번 더 붙여야 되겠네. 이쪽 편에 붙여야 맞네.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에다 붙여서 그렇네. 이쪽 편에 붙여야 되는데 그건 새로 수정하면 되고 요렇게 딱 게끔 하면 딱 맞는데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좋지 않습니까? 이거 개선이 가장 컸고 그리고 또 전원 쪽에 손보고 아무튼 시트 쪽이 가장 이제 큰 개선에 이제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